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뭐 어떤 통장은 쓸 수가 있다는데 또 반면에 어떤 통장은 쓸 수가 없다는데 뭐 도대체 무슨 차이냐, 나는 어떤 통장을 써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뭔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 금융이 뭔가 다 막히고 은행 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개인회생은 분할해서 변제하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분할해서 변제하라고 해놓고 은행 통장 거래 다 막아버리면 월급은 어디로 받고 장사는 어떻게 해서 변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여러분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준다고요. 통장 사용 가능하고 은행 거래 가능하고 이체 은행 업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통장 개설하는 거 있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안 되는 것은 신용대출, 신용카드가 안 됩니다. 은행 거래는 다 가능한데 그 중에서 신용대출, 신용카드 요것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권들은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빌려간 돈도 못 갚아서 개인회생 하고 있는 사람인데 돈을 또 빌려달라 하면 안 빌려주겠죠. 단 법원이 금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중에 있는 작은 대부업체 이런 데서는 개인회생을 해도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런 데서 돈을 빌리거나 친구한테 내 신용으로 대출을 받겠다, 이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재주만 있으면 빌리셔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워낙 금리가 높으니까 안 빌리시기를 권유를 드리는 거죠.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는 여러분 3년 동안 변제를 하시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자동이체는 해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매달 내야 되는 카드값이나 원리금 균등상환 이런 거 여러분 계좌에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자동이체 걸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더 이상 이자나 카드값이나 이런 걸 안 낸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채무자한테 낼 의무가 없다는 뜻이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자가 인지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인지한다고 바로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자동이체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겠죠. 채권자니까.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여러분이 안 내도 되는 이자나 카드값을 한 번 또는 두 번 더 내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내가 내야 될 내 채무가 맞긴 합니다. 그게 뭐 남의 돈 갚는 게 아니긴 한데, 그렇지만 아닌 말로 어차피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내가 더 이상 이자를 낼 의무도 없고 나머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채무는 전부 다 탕감의 대상인데 굳이 안 내도 될 이자나 카드 값을 몇 달 더 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이체를 해지를 다 해버리든지,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게 조금 귀찮고 번거롭고 한 사람들은 그 자동이체가 빠져나가는 그 계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모든 카드 값이 나간다 치면 국민은행에 있는 잔액을 다 빼서 출금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자동이체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네 번째는 압류를 막으려면 금지명령을 빨리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나오면 이 금지명령이 나온 이후로는 여러분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답이 나왔네.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냅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되는 거네요. 압류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고 그 다음에 압류 절차로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가압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연체되자마자 1주, 2주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가압류를 신청해서 여러분 계좌를 묶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한 달 일찍 신청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연체를 해서 한 달쯤 있다가 채권자가 내 계좌를 가압류를 했는데 묶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뒤늦게 신청하지 말고, 연체될 것 같으면 한 달만 빨리 서둘러서 신청하고 금지명령 바로 받아버리면 연체가 될까 말까, 채권자가 가압류를 할까 말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금지명령 이후로는 압류, 가압류를 못하니까. 다섯 번째는 내가 채무가 있는 은행에 통장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계가 가능하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더 이상 압류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내 계좌를 압류해서 가압류해서 묶어버리면 어떡하나, 그 고민은 금지명령 받은 이후로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상계 같은 경우는 금지명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계는 가능하단 말이죠. 개시 결정 때까지. 상계가 뭐냐 하면, 내가 신한은행에 빌린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내 월급이나 내 용돈 모은 거를 300만 원을 신한은행에 입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받을 돈 1,000만 원하고 줄 돈 300만 원이 한 사람한테 서로 묶여 있잖아요. 채권자, 채무자가 동일한데 서로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자님 700만 원만 갚으세요. 300만 원은 계좌에 있는 거 내가 그냥 가져가서 퉁칠 테니까, 상계할 테니까 잔액 700만 원만 변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퉁치는 거를 상계라고 하거든요. 뭐 여담이긴 한데 상계는 압류보다 더 오래 가능하죠. 왜냐하면 상계 적상에 있는 상계 채권자에게 그 기대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그런 겁니다. 내가 받을 돈은 회생으로 끌려 들어가서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내가 줄 돈은 100% 무조건 줘야 된다 하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돈 줄 돈이 한 군데 물려 있으면 이거는 상계로 날려버릴 수 있게 퉁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나왔네요. 여러분이 신한은행에 1000만원 빌린 게 있으니까 하나은행 통장을 쓰시면 되겠네요. 하나은행엔 돈 빌린 게 없으니까. 하나은행은 여러분이 입금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상계는 여러분이 금지 명령을 받아도 가능하고 개시 결정 때까지 계속 상계를 합니다. 한편 월급 통장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내가 국민은행 계좌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국민은행에 돈 빌린 게 있네? 그러면 월급 들어오자마자 바로 상계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채무가 있는 은행에 월급이 들어오고 있다면 월급 통장도 바꿔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빚 없는 통장을 사용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방금 보셨듯이 내가 얼른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 명령을 받아버리면 그 이후로는 압류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압류는 다 해결했고 내가 채무가 없는 통장이니까 내가 돈을 빌린 적이 없는 은행에 통장을 개설한 거니까 상계를 당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채무 없는 은행의 통장은 계속 쓰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변호사인 저는 채권자를 대리할 때도 있잖아요. 채권자가 와서 채무자의 돈을 빼앗아 달라 하는데 그러면 가압류나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은행을 적을까요? 시중에 은행 50개, 100개를 다 적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모색적 압류 신청이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어디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모르니까 시중은행 50개, 100개 다 적어서 다 압류해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이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5개에서 10개 은행 정도만 적거든요. 여러분이 5개에서 10개 은행을 적어야 된다면 어디를 적겠어요? 당연히 제일 큰 데를 적겠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데 들어가 있는 돈은 압류나 가압류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업계에서 말하기를 지역 단위의 수협이냐 신협이나 축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지역 단위 은행을 사용하시라는 게 이 뜻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신청이 늦어서 금지 명령을 좀 늦게 받는다 하더라도 압류가 될 위험에 처했다 하더라도 지역 단위 은행까지 전부 다 압류, 가압류에서 찾아 들어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채무가 많이 생기신 분들은 지역 단위 은행을 쓰는 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7번째는 압류는 해제 가능합니다. 일단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굳이 압류나 가압류 조치를 들어가지 않거든요. 어차피 개인회생하면 나중에 압류 다 풀리는 거 아니까 굳이 이런 불필요한 법 조치를 들어가지 않고 근데 혹시 여러분이 연체된 지 시간이 좀 돼가지고 내가 망설이는 사이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다거나 또는 내가 채무가 있는 은행의 통장을 사용하다가 상계를 당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개시 결정 이후로는 상계가 되지 않고 내가 회생 재판을 끝내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기존에 묶여있는 압류, 가압류를 다 풀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이밍을 놓치거나 좀 우물쭈물한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게 그렇게 큰 일로 불거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압류나 상계가 불편해지는 것은 재판하는 몇 달 기간 동안 내가 손을 잘 쓰면 몇 달이 편하고 손을 잘못 쓰면 몇 달이 불편할 수 있다. 그 잠시 잠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개시 결정 받고 인가 결정 받으면 다시 자유롭게 은행 거래 가능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시거나 지나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쓰면 되는 통장, 쓰면 안 되는 통장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압류가 걱정되면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를 하기 전에 내가 얼른 신청해서 금지 명령을 받으면 그만인 것이고 상계가 걱정이 되면 내가 돈을 빌린 적이 없는 은행을 쓰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